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을 넘어선 데 이어 확진 판정과 의심농가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철원뿐만 아니라 도 전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청 청사 유치전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춘천과 원주에 이어 화천까지 유치전에 나서면서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고성 재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남측 구간 연결 사업이 북미 관계 회복 가능성과 함께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임대사업체가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미납으로 원주시가 일부 세대를 가압류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확진 농가가 5곳으로 늘었습니다. 한강 유역을 넘는 데 이어 중점관리 지역이 아닌 인천, 강원도에서까지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중점관리 지역도 강원도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불과 일주일 만에 연천과 파주를 거쳐 한강 이남인 김포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24일과 25일에는 중점 관리 지역이 아닌 인천 강화군에서 5번째 확진과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초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던 지역을 벗어나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24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철원에 국한돼 있던 도내 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강원도는 최대 19일 정도인 잠복기 등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방역대를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도 긴급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5일 철원에 위치한 방역 현장 등을 긴급 점검하고 군부대 등의 방역 지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농장 입구에 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24시간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 상황 수준의 차단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한번 퍼져버리면 다시 입식을 할 수 없을 만큼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우선 방역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전 농가 전체, 양돈 농가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도 DMZ 평화생태관광 중단 등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뇨 처리와 사료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분뇨 처리를 이제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건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검사하고 난 뒤에 관내로 분뇨를 반출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 허가를 받았고요. 또 사료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사료 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그 노선을 규정해주고. 한편 아직까지 도내 의심 신고 등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일부 농가가 감염 농가와 사료 차량 이동 등의 접촉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얼마 전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원주의 한 임대사업체의 파산 위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임대사업체 재산세 미납으로 일부 세대를 원주시가 가압류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업체는 원주시 관설동과 당구동 일대에 걸쳐 500여 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현재 전세기간 만기가 도래한 120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현재 경영난으로 인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원주시는 재산세 찬압에 따라 300가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원주시는 임대사업체가 미납한 재산세 3,3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300세대를 가압류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부득이한 행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업체의 경영난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세 체납이라는 또 다른 채무가 발생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만기가 되면은 그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될 거고, 그럼 내년에 이 집 만기가 되면은 신용대출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동산 임대업은 건설업과 동일하게 보고 있어 사업자가 가입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사업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사전에 그 어떤 조정을 통해서 그 분할 지급 또는 뭐 정류성을 위해서 이제 임대 시기를 좀 조절해서 가급적 서로에게 이제 유인되는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대규모 집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앞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는 10월 법원의 2차 회생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25일 해당 업체 대표는 원창묵 원주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계획했다. 당일 일방적으로 면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도청 청사 유치전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춘천과 원주에 이어 화천까지 유치전에 가담했는데요. 여기에 강릉에서는 도청 제2청사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천군이 강원 도청사 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강원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평화지역인 화천으로 도청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평화지역의 균형 개발, 통일시대의 거점 개발과 남북 강원도 통합, 행정 업무의 효율, 도민 편의 김전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명분을 갖춘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은 도청 신축 이전을 위해 동서고속철도 화천역사 예정지인 간동면 일대 33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도청사 유치전에 나선 곳은 춘천과 원주 그리고 화천 등 3곳. 각 지역마다 유치 명분은 분명합니다. 우선 원주는 조선시대 도청에 해당하던 강원 가명이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도내 최대 인구와 기업, 이로 인한 최대 세입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춘천은 구한 말부터 이어오던 수부도시라는 점과 강원도청이 이전한다면 도 단위 기관이 한꺼번에 옮겨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도청 이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강원도는 청사 신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도청 신축 문제가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데다 자칫하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전체 입장에서 내 지역이 아니라 도 전체 입장에서 또는 국가 경제 전체 발전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도청 이전만큼은 도민 전체의 관점에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균형적으로 바라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청이 춘천을 벗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의 위치에 이전이 불가피했던 충남과 경북, 전남과 강원도의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북도를 관할하는 도청 소재지가 타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위치 자체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강원도는 최근 춘천시 신부급과 동래면 거두리 등 5개 부지를 놓고 청사 신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춘천뿐 아니라 도청 청사 이전의 최적지를 찾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나 도민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 없이 청사 이전을 강행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도청 청사 신축을 놓고 지역 갈등 등 후폭풍이 예상되면서 강원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4월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벌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성속초 산불 산림 피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속초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보상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채 벌목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성군과 속초시가 임하는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물인 20개 벌채 동의를 촉구하면서 복구 비용을 피해민이 부담할 수 있다는 문서를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성군은 산불 피해지 임야 700헥타르의 산림 복구를 위해 12월까지 긴급 벌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속초시는 10월 말까지 150헥타르 규모로 1차 벌채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25일 오후 2시쯤 양양군 손양면 동오리 앞 바다에서 모터보트가 뒤집히면서 50대 남성 등 4명이 물에 빠졌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0.7톤급 모터보트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민간 구조선을 동원해 사고 약 10분 뒤 구조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터보트 탑승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산항을 출발해 이동하다 선박 오른쪽 편에서 오는 너울성 파도를 맞고 전복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5일 오전 7시 5분쯤 삼척시 하장면의 한 야산에서 73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 버섯을 따기 위해 산에 올라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고성재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남측 구간 연결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남북 교류와 관련해 타당성 있는 합의가 나온다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남북을 잇는 동해선 철도는 지난 2007년 4월 비무장지대 구간 내 선로 연결을 완료하고 시범 운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잇는 남측 구간 104.6km는 아직까지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동해 북부선 단절 구간 조기 연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북한과 연결되면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이곳 강릉과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동해 북부선과 경원선 철도 연결을 통해 남북 교류와 북방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을 비롯해서 철원 평화산단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구 사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유엔 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해 9.19 평양 공동선언문에 동해선 철도 연결이 담기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교착에 빠지면서 남북 교류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 연결은 남북 당국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동해 북부선 남측 단절 구간은 우리 정부가 결정만 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타당성으로 가가지고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의 그 협력 사업으로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 유라시아로 가는 철도 이런 거와 연계돼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국토교통부도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릉 고성 제진 간 동해선 철도 복원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됐고 사업비는 2조 3,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북미 관계 회복 기대감과 함께 소강 상태에 놓인 동해 북부선 연결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무산과 관련해 환경부를 규탄하는 강원도민 궐기대회가 열립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양양 남대천 둔치 운동장에서 양양 군민과 강원도민 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진위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설치를 묵인하고 있는 환경부의 태도를 이중적 잣대로 규정하고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계획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는 강원도지사와 도내 18개 시군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범도민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공모형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 식품제조업 대표 A씨는 투자자 B씨, 직원 C씨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진 3명을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 신청을 한 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지난 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52명을 적발해 1억 9천만 원을 반환 명령하고 이 중 12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삼척시가 3년 연속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삼척시는 25일 정부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22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시비와 민간 투자를 합쳐 47억 3천만 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약 23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등 2천여 곳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교 승마산업학과 정성묵 학생이 승마 선수권 대회에서 8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정성묵 학생은 지난 5일부터 나흘간 경북 구미시 승마장에서 열린 제49회 전국 학생 승마 선수권 대회 장애물 D클래스 대학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장애물 D클래스 고등부, 대학부 통합 부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는 등 모두 8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속초 반려견 문화축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기한 연기됩니다. 속초시는 방역 강화를 통해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농림축산부의 축산 관련 축제 취소 지침을 받고 축제 연기를 결정했다며 축제 개최는 향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이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속초 반려견 문화축제가 연기되면서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하는 달리기 대회, 반려동물 건강상담 등 모든 축제 프로그램도 연기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도 저녁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 큰 일교차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고 또 공기질도 청정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날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15도, 강릉 16도, 속초 17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26도, 속초 25도가 되겠습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구름 많지만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계속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 당분간 쾌청한 날씨 속에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